이 성재호라는 사람이 뭐 어떤 이런 폐악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사실은 인식이랄까? 자질.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그 민노총 KBS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 같은데 여러 차례 이제 그렇죠. 이 발언이 인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2021년 10월쯤에 강기영 이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던 거예요. 네. 방통위가 왜냐면 강기영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기 네, 때문에 네, 대통령한테. 네. 그랬더니 성재호라는 친구가 여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K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사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네. 만약 방통위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KBS로 뽑은 곳에 KBS 이사로 뽑은 것에 대해서 사과할 것이다. 무슨 개 같은 소리지? 이게 정말 웃기는 개소리인 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데 법원 판단은 뭐였냐 그러면 강기영 이사를 해임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기영 이사를 해임한 게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런 사람을 KBS 이사로 뽑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이런 뭔 개소리예요 도대체. 나도 이렇게 생각해. 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진짜. 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윤미향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만큼 중대한 범죄자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그럼 빨리 사퇴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얘는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지금. 아니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놈이 KBS 구성원 입장에서는 이사직을 사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 네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야 임마. 그러니까. 뭐 이런 들떨어진 소리라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다음 보세요. 2021년 말쯤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중재법 논란이 있었어요. 네, 언론재갈법이라고요. 네, 네. 민주당이 그 개딸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그 징벌적 손해법 있죠. 뭐 하나만 하면은 그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때려버린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뭐 그 논쟁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냐 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KBS의 노조위원장이라는 애가 노조위원장이라는 애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말을 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조중동이 없어지나 만약 없어지면 저라도 열심히 뛰겠다. 그 말은 조중동은 없어져야 되는 언론사라고 그렇죠.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거죠. 노조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놈이 보도국장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KBS 보도국장이 맞습니다. 조중동이라는 회사는 없어져야 될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KBS 보도국장을 한다? 이거 뭐 얘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2016년 12월에 촛불 집회, 촛불 집회, 탄핵 그 판결 나기 전에 촛불 집회 때 이 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요. 저희 언론노조는 이 숨어버린 박근혜의 아바타들, 이번 사태의 공범들을 싹 도려내고자 합니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언론 부역자 청산하고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박근혜 체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자, 이게 자신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싹 도려내자. 자, 뿌리 뽑자. 청산하자. 이런 식으로 보는 세계관에서 어떻게 다양성과 다원성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자유나 권리나 이런 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거를 대한연대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대한연대는 이 이명박의 아바타들 이번 사태의 공범들을 싹 도려내고자 합니다. 이명박 구속시키고 조폭 정치인 청산하고. 이명박이 왜 나와 근데? 아니 이재명 들었나봐. 지금 약간 나 죽여버려. 유진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아니 이재명의 아바타들 이번 사태의 공범들을 싹 도려내고자 합니다. 이재명 구속시키고 그죠? 조폭 정치인 청산하고. 아니 근데 국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진쌤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좀 어색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명박근혜를 얘네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여기다 이재명을 넣어가지고 우리 대한연대는 이 숨어버린 이재명의 아바타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입에 딱 붙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맞아, 왜냐하면 맞아.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아. 현대 문명에서 이게 맞지 않거든 사실은. 맞아. 아무리 이재명이 잘못하기로서니 이재명을 근데 뭐로 싹 나는 도려내야 요즘은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원심운명식으로 처단하고 아니 근데 싶네.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도려내자 뿌리 뽑자 이런 얘기 네. 우리가 옛날에 멸공하면서 공산당 법 뿌리 뽑자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인간은 아니었잖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던 인간을 KBS 보도국장을 시키겠다? 참 나 웃기. 근데 이게 보도국장을 하려면은 이 임명동의제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뭐 원래 임명동의제를 하면은 자기가 보도국을 어떻게 뭐 꾸려가겠다, 뭐 자기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조차 생각하는 게 별로 이렇게 뭐 귀찮았든지 기자협회를 통해 가지고 질문을 미리 받았대. 잠깐만 다음 장 볼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분리징수에 대해서 첫 번째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재호라는 애가. 답을 한 거 한번 볼게요. 자, 공영방송의 수신료 한정 위탁징수는 법과 시행령 판례에 의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위탁 및 정기요금 통합징수 방법에 대해 이미 대법원이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거네, 물타기 개소리죠. 전혀 그 논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만일 위탁 및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사법부가 이미 판단을 내렸듯이 위법, 위헌 판결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신 아니야?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병신아. 아우 정말 진짜 병신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 자, 두 번째.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고대영 전 사장 체제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이제 또 그딴 소리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대.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근데 거기다 보세요. 존중받아야 되지만 난 인정 못해 이거잖아.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게 조건부 제어가 수준의 점수를 받은 책임이 있고 KBS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추락했고 파업 사태를 초래해놓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직무 능력을 상실했고 수차례 불법적인 징계를 내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직을 내려놓을 정도는 아니라며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일관한 재판부에 대해 역사를 퇴행시킨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잖아. 너의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법부 니네는 역사적 적폐야 이런 거잖아. 근데 재판부 판결의 요지 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판결문을 이해할 초등학생까지는 몰라도 중학생도 안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재판부의 요지는 아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사장이란 사람이 책임을 면할 게 있어요? 사장은 회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 취소 소송이라는 거에 핵심적인 어떤 관건은 뭐냐? 이게 과연 해임을 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그것들이 다 해임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난주에 봤잖아. 모두가 그러니까. 다 아니래잖아. 다 아니라고. 근데 얘는 일부 아니라는 것도 그러니까 다 아니래. 지금 예를 들어서 김희철이를 뭐 어떻게 해서 누가 해임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은 또 수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도 모든 재판부는 김희철이 책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김희철이 뒤집어진다라면은. 근데 김희철이 아니면은 해임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부의 핵심적인 논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엉뚱한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라고 지금 자위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아니 그 유명한 말 있잖아. 우리 만약 김의겸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이제 소송 걸려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10억 소송 걸었잖아요. 김의철은 9억 원 배상하라고 나오면은 그 1억 원 있잖아. 1억 원. 자기가 이겼다고 할 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야 얘네들 상태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요. 하여튼 엄마, 이런 거잖아. 애들이 왜 엄마
저 새끼가 이렇게였고 내가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쟤를 팼어. 그럼 엄마가 그래 네가 슬픈 마음은 너무 이해되고 화나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친구를 때리는 건 아니야. 그랬지. 그럼 얘는 우리 엄마가 내 편 들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잘했대. 지금 이런 얘기잖아. 아니 지금 백화점에서 500만 원짜리 250만 원으로 50% 세일해줬다고 그거 사고 250만 원 벌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네. 지금. 맞아. 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진짜. 근데 이런 애를 보도국장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언론 노조. 김의겸 아니 김의겸이 아니라 김의철. 이거 봐. 이게 연쇄 반응이라니까. 아니 조금 아까 지금 그런 얘기 하니까. 아예 박근혜를 딱 보는데 이명박이 떠오른 거야. 지금 이 똑같은 거야.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 이런 애를 지금 KBS 보도국장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이 시점에 그렇죠. 이건 뭐냐? KBS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한테 너 엿먹어 새끼들아 하는 이런 거 소리잖아요. 아닐까? 그런 내가 소리잖아요. 가지지 못할 바엔 부셔버리는 게 낫겠어. 어차피 나도 그거, 하장 오래 못하니까 수신료 못 걷어고 KBS 망해! 이런 그런 거 기쁜 아닐까? 뜻이 있을까? 그 김희철이라는 사람이 어저께 임원회의에서 이제 어떤 도그 같은 소리를 했대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김우철이 한 말이요? 김희철 사장이 대통령실 수신료 징수 국민 제한 관련해서 시청자 선택권 제한, 해외 수신료 사례 등 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아까 거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해외 수신료 사례도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네네. 이건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우리 의거한 남국이가 좋아하는 뭐지? 저기 어디지? 오세아니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닐까 저 나라는?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자,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또 들고 나와.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네. 사장이란 자도. 네. 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대응하면은 대통령실이 그거 분리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바보야. 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그 다음에 KBS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래. 근데 아까 보세요. 찬성이 7,900인가 고 반대가 170인가 뭐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진짜. 그 다음에 고대영 사장 때도 신뢰도 영향력 1위였어요. 아니 그때는 1위는 아니었구나. 그때 아니 한참 그 뭐 신뢰도 그게 영향력 있었지. 1위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공영방송 몇 개 없어. 그 신뢰도도 누구한테 조사한 건 줄 알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그때 고대영 김장겸 나가라고 서명했던 언론학자 400명 뭐 그런 사람들이 조사한 거야. 아니 최근에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고 구속수사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잖아. 근데 민주당 패널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래? 우리 당원들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 미치겠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 해임될 때도 시청률 상위 20개 KBS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 자기들끼리 한 다음에. 그래서 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거래.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사실 김희철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곧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네. 대선 때 얼마나 극악스러운 그렇죠. 악덕스러운 그렇죠. 불공정 편파 방송이 이제 벌어졌느냐. 그다음 그 이후에도 수많은 불공정 편파 방송들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은 김희철이나 뭐 성재우 이런 사람들은 KBS가 망하든 말든 별 관심은 없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KBS를 그냥 민주당 좌파 정권, 운동권 정권에다 들어바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맞아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KBS가 망하든 말든 망가지든 말든 자기는 알 바 아닌 거지. 얘네는 KBS가 이스크란 줄 알아. 러시아 혁명 기관지인 줄 알아 얘네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